공사가 만약에 잘못됐어요. 그러면 이게 제조업체의 잘못인지 설치업체의 잘못,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 거죠?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건물주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 이 1차적인 책임을 지게 되겠죠. 설치업체가 되겠네요. 그렇지 않죠. 그 제조업체가 1차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요즘 웬만한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다 있잖아요. 오늘 엘리베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층짜리도 있는 경우도 있고요. 편의시설이라기보다도 거의 필수품처럼 요즘 다뤄지고 있는 게 엘리베이터이지 않나 싶기도 하고, 많은 건물주님과 예비 건물주님들이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 현대 엘리베이터에도 근무를 하셨고 엘리베이터 전문 변호사 오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천동준 변호사입니다. 엘리베이터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자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1인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90년대, 80년대 이런 건물들, 옛날에 지어진 건물들도 아주 많잖아요. 그런 건물들은 사실 엘리베이터가 거의 없어요. 다가구나 다세대 보면 엘리베이터가 많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엘리베이터 설치 안 하는 신축 건물 없잖아요. 법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돼 있는 건물들도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건물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건물주분들이 많이 설치를 하시죠. 80년대, 90년대 지어진 건물들 중에 특히 5층 이하 건물들은 거의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승강기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임대료 차이가 되게 많이 날 것 같은데, 부장님 어떤가요? 임대 구성도 달라집니다. 20-30%까지도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가치를 높이려면 엘리베이터가 필요하죠. 이제는 리모델링을 한다 하면 엘리베이터를 안 하면 의미가 없는 거네요. 엘리베이터가 사실 안정성이 제일 중요한 걸 테고, 또 노후화로 인한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죠. 승강기와 관련돼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들은 굉장히 많고, 다만 이제 소송에서는 공사대금을 청구한다든지 건설과 관련해서 많이 있긴 한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다가 부상을 당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이제 흉사 문제 때문에 수송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인가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문제, 그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면서 유지관리하는 문제, 두 가지로 나누어 본다면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완공하고 공사대금을 지불하고 설치 검사를 받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건설과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있고요. 엘리베이터 설치는 누가 하는 건가요? 보통 엘리베이터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제조 수입 업체, 엘리베이터 설치 업체, 그리고 엘리베이터 유지 관리 업체,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 엘리베이터, 오티스 엘리베이터, TK 엘리베이터, 기타 등등 메이저사들이라고 불리는 그 엘리베이터 회사들은 제조업 혹은 수입업을 기반으로 하는 회사들이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업체들은 설치 회사가 직접 담당하게 됩니다. 제조업체가 있는 거고 설치업체가 있는 거잖아요. 공사가 만약에 잘못됐어요. 그러면 이게 제조업체의 잘못인지 설치업체의 잘못,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 거죠?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건물주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 이 1차적인 책임을 지게 되겠죠. 설치업체가 되겠네요. 그렇지 않죠. 그 제조업체가 1차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건물주가 신축을 하고 있는데 견적도 받아볼 테고 가격은 여기가 싸고 가성비 따져봐서 이제 딱 했는데, 브랜드가 예를 들면 현대 엘리베이터예요. 그럼 현대 엘리베이터 것을 구매를 할 거잖아요. 그럼 본사에서 직접 오더를 해서 하진 않잖아요. 본사에서 직접 건물주가 보통 이제 시공사 통해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라고 했을 때 계약을 하는 걸 보면은 현대 엘리베이터나 오티스 엘리베이터나 이런 엘리베이터 메이커들의 영업사원들이 건물주분들을 만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러면은 계약 상대방은 당연히 현대 엘리베이터나 오티스 엘리베이터나 TK 엘리베이터 등이 되는 것이고요. 설치 업체는 현대 엘리베이터에서 하다를 내리는 건가요? 아니면 설치 업체를 또 정해야 되잖아요. 계약서 보면은 이게 당사자가 누군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설산업기본법이라는 법령이 있어요. 그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와 같은 경우는 하도급을 못하도록 하도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런 규정 때문에 요즘에는 공동수급 형태로, 즉 엘리베이터 제조사와 엘리베이터 설치사가 공동수급인이 되어서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구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공동수급체 구성에 있어서 그 대표자인 현대 엘리베이터 혹은 이제 오티스 엘리베이터, TK 엘리베이터 같은 이 제조업자들이 1차적인 책임을 지도록, 적어도 연대 책임을 지도록 계약이 구성된 경우가 많고요. 다만 이런 메이저 업체들은 좀 전형적인 계약 내용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못 들어본 업체다라고 하면은 계약서를 좀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는 있으세요. 본인의 책임은 빠져나가는 부분이 없는지. AS 기간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게 몇 년이에요?
AS 기간이란 것도 정해진 건 없고요. 승강기 업계에서는 AS가 아니라 유지관리 유지관리. 예, 유지관리라는 용어를 쓰는데 보통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면 무상 유지관리 기간이라는 걸 줘요. 그거는 이제 설치 비용에 포함된 유지관리 기간입니다. 무상 유지 관리는 그 보통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보통 3개월 전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개월이라는 기간이 보통은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고 나면 엘리베이터의 조정이나 뭐 이런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사소한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것에 대한 안정화 기간이다. 너무 짧은 것 같아요. 3개월이. 이게 진짜 예민한 부분이고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무상 유지관리 기간을 늘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대신 구입가가 네, 높아지겠죠. 예. 책임 소재가 항상 문제가 되는데 설치할 때 건물주가 꼭 해야 되는 게 있나요? 리모델링 공사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감리를 꼭 선임을 합니다. 엘리베이터 공사가 엄청난 전문 분야이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공정관리라든지 다른 행정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문적인 조언을 받고 싶으시다면은 조금 돈을 들여서라도 감리를 선임하시는 게 승강기 감리 업체는 또 따로 있겠네요. 따로 있죠. 제 라이센스가 있는 건가요? 승강기 감리 하시는 분들. 라이센스는 따로 있겠고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거네요. 신축을 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중에 저희가 감리를 붙여서 해서 검사를 할 수 있게 따로 타비를 들여서 진행을 하면 되겠네요.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그렇죠. 보통 큰 현장 같은 경우는 건설사들이 나름의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 감리를 선임하진 않지만 예,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저희 일반인들이 투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얼마 전 뉴스를 보다 보니까 어떤 초등학생이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래서 춤을 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이제 구조물이 떨어져서 머리에 부딪혀 다치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럴 경우에 이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나요? 승강기를 사용하다가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이용자 과실이 있는지 유지관리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 사고는 아닌지 아니면 이게 제조상의 결함이 있어서 발생한 사고는 아닌지 크게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겠는데요. 요건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춤을 추거나 하는 부분은 좀 정상적인 사용 방식은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뭐 초등학생이 뛰었다고 해서 위에 천장이 무너지거나 위에서 뭐가 막 떨어진다고 하면 그거는 좀 엘리베이터 설계 자체가 잘못되어 있거나 한 문제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죠. 뭐 단지 뭐 천장에서 뭐가 떨어졌다라는 단편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구조상으로 위에서 뭐 구조물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설계가 됐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배달 기사가 가구를 옮기면서 한번 위에 충격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제3의 요인이 또 발생한 거죠. 그렇죠. 네. 엘리베이터 보면요 6인용인데 실제로 4명 들어가면 꽉 차서 더 탈 수가 없어. 전 엘리베이터랑 결이 맞질 않아요. 저랑 너무 안 맞아요. 13인승 써있고 뭐 900km 써있잖아요. 5명 타는데 꽉 차 이미 뭐 부장님은 기준이 어떻게 3명인가요? 안에 있는데 못 탔다고 나를 쳐다보는 경우도 있어. 본인 탓을 하셔야지. 그 인승 기준이라는 게 키로수를 기준으로 할 텐데 이게 추를 가운데 놓냐 옆에 놔서 이렇게 삐딱해지냐. 부장님 가운데 타셔야 되네요 항상. 가운데 타도 안 되면 걸어 다니세요. 넘어가죠. 네. 사고가 나면 보험 가입은 누가 해야 되는 건지 유지 관리 업체에서 가입을 한 보험을 가지고 하는 건지. 승강기가 사용 중인 상태에서 1차적인 책임은 관리 주체에게 있습니다. 법에서도 관리 주체에게 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고요. 다만 관리 주체뿐만 아니라 유지관리 업자의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런 경우를 위해서 대부분의 유지관리 업체들은 별도의 보험을 가입해 놓고 있습니다. 관리 주체라는 거는 그러면 유지 관리 업체가 관리 주체 맞죠? 근데 내 건물에서 그 사고 났을 때는 그건 100% 면책이 되는 건가요? 관리 주체라 하면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관리 주체라는 개념인데요. 첫 번째로 건물주, 즉 승강기의 소유자. 두 번째로 법령에 따라서 승강기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 세 번째로 계약에 따라서 승강기 관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자. 이 세 가지로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유지관리 업자는 그렇다면 관리 주체인가? 라고 봤을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관리 주체로부터 자체 점검 등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위탁을 받은 대행자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여전히 1차적인 책임은 관리 주체에게 있다. 저도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저도 교육을 받거든요. 의무 교육을 받게 돼 있어요. 교육을 괜히 시키는 건 아닐 거거든요. 그만큼 관리 주체로서 책임감도 가지고 평소에 사고 방지도 분명히 저한테도 있는 책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경건한 마음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주기가 어떻게 돼요? 2년에 한 번씩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교육 이수증 같은 거를 주어서 그거를 꼭 엘리베이터에 부착하게 하더라고요.